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이번에는 영양 모델링에 대한 최종 산출물 모습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ID에 근무하신 분들, HID에 근무하신 분들은 영양 모델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 과정이나 직무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역량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직원하고 고성과 직원과의 그 결정적인 차이, 그건 역량인데 그 역량을 모델링한다. 모델링한다는 것은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그 프레임 짠 용역을 보통 수용하는데 오늘 보여드릴 것은 가장 FM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에서 실제 역량 모델링 프로젝트 한 산출물 모습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종 산출물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구나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량 모델링 용역에서 최종 산출물이 어떤 모습이냐 될 거냐면 그게 산출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역량 맵이 있어야 됩니다. 맵. 두 번째, 맵이 확정되면 두 번째 단계가 역량별 정의서, 역량 정의서라고 하죠. 정의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정의서 다 모아놓은 집단을 역량 사전이라 합니다. 역량 사전. 그러니까 그 특정 역량에 대한 명확한 이제 백과사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리까리한 단어도 있으면 우리 국어사전 찾지 않습니까? 그럼 국어사전 보면 명확하게 이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라고 딱 명시하죠. 성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 똑같은 단어에도 각 부서별로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이 역량 정의서, 역량 사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산출물인데 역량 매번 크게 구성 요소가 보면 기본 역량, 리더십 역량, 그다음에 직무 역량을 또 나눠줍니다. 직무 역량으로. 직무 역량은 직무 공통 역량하고 직무 전문 역량 이렇게 답니다. 보통 직무 역량 하면 직무 전문 역량을 해석하는데 그게 보면 공통 역량과 직무 전문 역량이 있어요. 공통 역량이 뭐냐면 직군 관계없이 반드시 갖춰야 될 능력들, 대표적인 게 문제 해결력 같은 거, 문제 해결력 또는 능력, 요게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이거는 부서 관계없이 반드시 갖춰야 될 역량인데 보통 역량 명칭을 정할 때 보면 력이나 능력으로도 많이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관돼야 됩니다. 어떤 거는 력, 어떤 거는 능력, 어떤 데는 력과 능력이 없는 경우 있는 것처럼 쓰면 안 되고 첫 장에도 이런 원칙이 있으면 원칙이 일관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역량 맵은 말 그대로 기본 역량은 뭐고 리더십 역량은 뭐고 직무 역량은 뭔지 명확한 규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규명은 요거는 하나 어떻게 보면 단어로 딱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A 역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서가 있어요. 그 정의서가 보면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역량 명칭, 그 명칭에 대한 정의서. 그래서 이 정의서를 수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컨설팅 회사들은 역량 사전 DB가 있어요. 이 역량 사전. 자, 우리도 보면 이 역량 모델링 한다고 두 달간 짧게는 한 달 반, 두 달간 신당 붙어서 만들다 보면 결국은 이 문장을 만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 수 없어가지고 조금 가급적이면 그 컨설팅 회사 가지고 있는 역량 사전을 가지고 조금 벤치마킹 합니다. 왜? 그거 가지고 해야지만 그 짧은 시간 납부에 준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량 정의를 문장으로 넣는 여기 보시면 능력 끝나겠죠. 자, 두 번째, 요건 당연히 이제 명확하게 요것만 있어 보통 그 인사 평가 가능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레벨링 한다면 말이에요. 레벨링 뭐냐면 행동 레벨링. 우리 보통 기술도 보면 초급도 있고 중급반 있고 고급반 있는 것처럼 해당된 역량도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있어요. 레벨 1은 보통 일반적으로 쉽게 하면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해한다. 해당 부분의 실무 지식을 이해한다. 이해했으면 그다음 뭐죠?
설명한다. 이해하는 거하고 설명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해를 한 상태에서 설명이 가능하겠죠. 자, 설명하는 거하고 행한다, 지금 적용한다,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설명할 줄 아는 거하고 실제 적용하는 거 다른 겁니다. 많은 분들은 설명하는 거하고 적용 같이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4는 뭐냐면 지도한다. 또 다르죠. 지도는 기본적으로 엑스퍼트 전문가가 후임한테 방법론을 코칭하는 게 이 지도 역량입니다. M5는 뭐냐면 이거는 리딩한다. 이 전체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음악회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게 M5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M4하고 5가 구분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요즘은 요건 하지 않습니다. 지도까지만 합니다. 왜? 지도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이상 요구하지 않고 이 정도만 돼도 해당 부분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레벨 1에 보면 이해한다 관점에서 문장을 정리하는데 다음 이게 공통 역량은 기본적으로 컨설팅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사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직무 역량이에요. 직무 역량, 직무 전문 역량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죠. 땡땡 센서 감지 능력. 그러면 이 센서에 관련된 감지 능력 기술적 부분이에요. 이 기술적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전문 컨설턴트가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당연한 거죠.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운전하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현업에 있는 엑스퍼트들이 기본 총안을 잡아줘요. 총안을 잡아주면 이걸 저희가 이제 컨설턴트가 붙어가지고 우리말로 마사지 하는 거야. 마사지 그들 다듬고 소중하는 거예요. 왜냐면 현업에 있는 엑스퍼트는 속된 말로 이제 문장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뭔지는 알고 있어. 그럼 그걸 이제 키워드 몇 가지로 좀 문장은 초안 잡아주면 기본적으로 예쁘지 않죠. 투박하죠. 투박한 거를 조금 예쁘게 보석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붙어서 이걸 수정합니다. 수정하면 이렇게 모아지면 역량이 만약에 한 30개면 30개의 역량에 대한 개별적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죠. 이게 다 모아놓으면 이게 역량 사전입니다. 땡땡 회사의 역량 사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해보십시오.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구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행위동사, 이게 행동지표예요. 주상적인 아닌 거예요. 행위동사 써야 되는 관계도 그냥 두리뭉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제3자가 봐도 그거 이 정도 레벨 공감할 수 있어야 관계도 그 해당되는 분야의 실무적인 어떤 용어들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실무 용어 들어가 있어야지만 이게 이 정도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야지만 최종 용역 끝나고 결과 보고하고 그 프로젝트가 완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하여튼 최대한 현업에 있는 엑스퍼트들하고 이제 저희하고 붙어서 한 2달 정도 빡시게 해서 이 산출이 나옵니다. 근데 역량 모델링은 한번 정립된 역량 모델링은 연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나 그 다음에 기술적 변화가 달라질 경우는 직무 공통 역량은 크게 변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이 해당된 직무 전문 역량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제 변형하는데 특히 R&D 쪽에 개발 부서의 역량 모델링을 뽑는 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속된 말로 이게 개발 부서에는 그 해당 조직의 매출력 집계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 직원들의 체계적인 육성과 체계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역량 모델링을 할 줄 아는 친구 많지 않죠. 그래서 기술직계의 역량 모델링 작업한다는 거는 진짜 힘듭니다. 대부분 컨설턴트들이 다 문과 출신들이에요. 이과는 공대 출신도 아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공대 출신도 있어서 그분들이 연계해서 R&D의 역량 모델링을 정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산출 제출하면 그 용역이 끝납니다. 최종 산출 모습을 보는 것처럼 다시 정의한다면 역량 맵하고 역량별 역량 정의서가 실제 최종 산출물입니다.